자, 사법통역의 특징을 보면요. 사법통역은 회의통역보다는 더 엄격한 정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왜 정확성을 요구하겠어요? 정확성을 왜 요구하겠어요? 사실 여기에서 증인의 말, 그리고 피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죠? 그대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윤리성은 뭐예요? 윤리성이라는 것은 통역사가 이것을 다른 사람의 죄의 내용과 관계와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적절치 못한 어떤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또는 그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성이 요구된다. 자, 통역의 정확성은요, 통역사의 내적인 요소, 또 언어적인 차이, 또 통역사의 외적인 요소,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 통역사 외의 어떤 요소 모두 이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확성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통역사의 내적 요소를 보면요, 통역 능력 및 기술이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통역사가 통역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고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통역의 능력, 기술, 거기에는 언어 능력도 되고요, 노트 테이킹이라든지 기억력,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해서 받아 적었는지, 또는 배경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법 용어와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맥락 정보,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만약에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통역의 정확성을 정말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지금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여기에서 그 맥락 정보를 통해서 정확한 요구하는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사의 내적 요소, 능력, 자질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외적 요소로는요, 텍스트의 유형과 난이도, 통역사 자신의 능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황이 통역사에게 주어지는 거죠. 텍스트 유형과 난이도, 화자의 발화 스타일, 강세의 어조와 같은 오류. 여러분들이 뭐 베트남어라고 그래서 다 같은 베트남어가 아니고, 태국어라고 그래서 같은 태국어나 인도네시아어라고 해서 같은 인도네시아가 아니겠죠. 한국어라고 그래서 모두 같은 한국어가 아니듯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잘 알아들 수 있고 통역을 하려고 갔는데, 여러분들 법정에 가서 만났는데 판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셔. 그것도 아주 심하게 쓰셔. 판사님이 한 말을 전달을 못하는 수가 생겨요. 같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통역을 해주러 갔더니 이분은 베트남 아주 북부 사람이야. 나는 베트남 남부 사람이야. 북부 방언을 잘 몰라요. 그런 사투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런 화자의 발화 스타일이 통역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당연히 미치겠죠. 자,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자, 협조적이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대화다. 비협조적인 대화의 통역이 어렵다. 사법 통역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은 뭐냐? 형사와 범인, 피의자, 검사와 피의자, 변호사와 피의자. 서로 도와주면서 예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왜 그랬어? 범인 맞지? 아니야. 이게 사실이야. 진실이 아니야. 이걸 다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어떤 대화예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협조하지 않는 대화예요. 이런 대화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무 조건 및 환경.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편하게 거기서 통역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냐에 따라서도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사법통역의 특히 언어적 차이. 자, 의미론적인 문제. 다른 언어와 동일한 의미의 등가가 없을 때 많이 발생을 한다.
사법에서 언어적인 차이가 사실 소통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 동일한 의미의 등가가 없을 때, 특히 뭐 어떤 거요? 법정 용어 또는 법적 용어도 있어요. 법률적 용어, 법률의 용어,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언어 외적인, 지금 통역사의 외적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내적 조건 중에 뭐도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법정 통역을 하는데 한국어는 배워서 외워서 가서 통역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라 말을 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아무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남아프리카 세소토어에서는요, 폭행하다라는 단어가 없대요, 아예.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폭행하다는 그 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국어의 수화 중에는요, 수화에 살인이 없어요. 살인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목을 졸라 죽이다, 뭐 때려 죽이다 등 구체적인 동사만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 살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동사를 여러 가지를 말해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죠. 통역사는 맥락에 따라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목표에 등가가 없어서 재판부에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통역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까지 전달을 해줘서 재판부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피의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재판부도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확성에서 언어적 문제입니다. 정확성에서 언어적 문제, 특히 문법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건 여러분들한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A 언어와 B 언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통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이것을 해결하지, 이 정확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일단 언어 능력이 모자라다라는 거죠. 이것은 통역사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 배양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언어적 차이에 의한 통역의 문제들입니다.